하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이상의 학년에 대해서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신데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글쓰기라든지 자녀 지도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성신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근데 꼭 성신여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이번 연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성신여자대학교가 1936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1965년도에 이제 성신여자사범대학으로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981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인가가 됐고요. 2006년도에는 국립의료원에 간호대학을 승계해서 간호대학이 성신여자대학교에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들 성신여자대학교에 두 개의 캠퍼스가 있다고 아실 텐데요. 이쪽에 있는 이 운정 그린 캠퍼스고 간호대학은 이쪽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실습실과 그 다음에 많은 학과에 관련된 전공 기자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운정 그린 캠퍼스가 완공이 돼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 시내에서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진 유일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성신지신 자동이라는 약간 좀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 목적은 성신 같은 경우에는 전인적 교환인, 지신은 창조적 전문인, 자동은 자율적 실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각 대학들마다 교육 이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쓰여있는 용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보면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교생활기록부에 뭐 내용을 쓸 때에도 실제로는 대학의 교육 이념에 비추어서 자료를 작성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각 대학들마다 다 다른 교육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각 대학의 좀 특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자기소개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성신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좀 반영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맥락이나 전체적인 사용하는 용어 같은 거라도 아시면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그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에 보시면 서울에 있는 주요 여자대학교, 6개의 여자대학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신여자대학교는 규모상으로 한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가 재적학생 기준으로 10,000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학교육협에서 하는 뭐 고교정당 기여대학이라는 그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그 대규모 대학들 간의 어떤 규모를 고려해서 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그 분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3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중規모의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 캠퍼스 방문해 보시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여자대학교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 캠퍼스의 내용들인데요. 아마 기회가 되시면 수정 캠퍼스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운정 그린 캠퍼스고요. 어머니들께서는 아마 요쪽이 정도에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문화예술이라든지 건강복지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어서 학생들이 예술작품을 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ROTC가 설립 인가된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학교 중에서는 딱 2개 대학만 ROTC가 설립 인가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숙명여대와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ROTC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선 고등학교에 나가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률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여자로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멋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ROTC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ROT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3, 4년 때 예비 군사 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인간을 하면서 한마디 말해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2년 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ROTC를 인가하기 위해서 ROTC 학군단이라고 하는데요. 학군단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TC로 이제 선정이 되면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학교에서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기숙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면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미국에 잠깐이라도 연수를 좀 보내주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안에서도 ROTC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매우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전형에 대해서 약간 좀 본격적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전형 안내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다 모집 요강을 하나씩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집 요강을 참조해 가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남 수정 캠퍼스와 운전 그리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과에 진학을 한다면 인문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인문과학대학은 수정 캠퍼스에 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의외로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녀의 원서를 접수한다든지 1차, 2차 합격을 해야 돼가지고 면접이라든지 그 여러 전형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각 대학들마다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 데 있고,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건물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시간을 하셔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일자가 같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좀 피하실 수가 있고요.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 캠퍼스와 이렇게 강북에 있는 운전 그리 캠퍼스의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학과에 따라서는 실기고사를 볼 때 둘 중에 한 캠퍼스에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 같은 것도 자녀들이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운전 그리 캠퍼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과 같은 건강복지 쪽의 학과들, 그 다음 예술에 해당하는 융합문화예술대학의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과들 중은 이쪽에서 고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하다 보면 성신여자대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학과 고사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저쪽 수정 캠퍼스에 있다든지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각 대학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수시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수시 전형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걸지 말라라는 게 교육부의 권장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신여자대학교 전적으로 받아들인 대학도 있는 반면에 다른 대학들은 일부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성신여자대학교는 수시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혹시라도 고2나 또 멀리 보면 고1도 크게 보면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보시면 이제 전형을 크게 세 카테고리로 뒀는데요.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큰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 해당하는 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성적과 따지 뽑는 전형이 있고, 실기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 안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논술 전형이 빠져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 없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이제 쓰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어쨌든 교육부의 이제 큰 방향성은 논술과 같이 학교 교육만으로 좀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줄여나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신여자대학교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논술 전형이 없는 거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진영의 인원을 좀 축소한다든지 내용을 좀 쉽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내용 쉽게 한다라는 거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좀 더 출제하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논술 전형이라는 부분이 축소되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의 전형 안내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크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실기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에 지원하시는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원하는 자제분을 두신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원의 정현에 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실기특기자나 학생부 교과 다 묶어서 요 중에 하나, 이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학생부 일반 학생 교과전형,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괜찮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성신여자대학교에 논술 전형이 있을 때는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면서 뭐 논술 전형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대는 좀 선택폭이 약간 좁아져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학생부의 교과 전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종합 전형을 선택하든지 두 개 같이 선택하든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같이 통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들면 일반 학생 실기 전형과 일반 학생 교과 전형은 같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누셔서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지원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대학들마다 이런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대학들마다 다릅니다. 이건 성신여자대학교의 한 예고요. 실제로 대학들은 뭐 전적으로 다 허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하나만 지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집 요강을 좀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에서 좀 글씨가 많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은 여러 가지 전형이 같이 지원해도 되고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는 결국엔 2개 전형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뭐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수시 모집 6회 제한 안에서 대학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컴퓨터에서 잠깐 렉이 걸려서요. 좀 말씀을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정시 전형에서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정시 전형에서 뭐 가군, 나군, 다군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과를 하더라도 가군에서 뭐 한 20명 뽑고 나군에서 뭐 한 30명 뽑고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번 연도에서는 한 몇 명 학과를 제외하고 아예 그런 부분이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따라서 전부 다 가군에서 뽑던지 아니면 나군에서 뽑던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대학들마다 주역으로 하는 군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일반 학생 가군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주요 대학들은 뭐 가군에 있다 나군으로 옮기고 나군에 있다 가군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경쟁이 되는 대학들끼리 같은 군에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대학을 좀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마다 그 군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대부분의 학과들이 있고요. 나군에는 자연과학대학과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연기학과, 무용예술학과,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이런 3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공예학과만 한디과라는 그런 2가지 학과만 선발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단순하게 군만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군마다 선발하는 방법에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은 일반 학생에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은 인문이나 사회과학 쪽에 속해 있고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에서 그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중요한 실제로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나 예체능 쪽은 2+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학과에서 지정한 2개의 영역과 그 다음에 기회 선택 영역에서 학생이 잘하는 부분 하나를 반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3+1에 해당하는 정시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그래도 좀 더 상위권 대학들이다. 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냐면 다 반영하면 결국에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런 분류도 하고 그 다음에 2+1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인 학생들은 사실 뭐 3+1인 그 대학과 뭐 2+1인 대학과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성신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인문과학대학의 국문학과가 속해 있고 갑은 일반 학생의 인문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3+1이다 그 사항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전형의 주요 특징은 자기가 가야 되는 학과, 가고자 희망하는 학과를 알면 어떤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는지가 딱 정해집니다. 예전에는 뭐 가군에서는 이렇게 뽑았고 낙원에서 이렇게 뽑았고 약간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학과를 정하면 그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전형 방법이 좀 간소화된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이제 좀 가장 메인이 되는 전형 중에 하나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좀 같이 곁들여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성신 체인지 전형과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이라는 두 가지 전형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2015학년도부터는 그게 학생부 종합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형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신여자대학교는 한 가지 전형으로 좀 통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뭐 주요하게는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하면은 면접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면접이 없다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어머니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은 실제로 면접 가지고 붙은 것 같은데 실제로 면접이 없으니까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면접을 없앨 때는 학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적어도 성신여자대학교 내에서는 면접을 실시했을 때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 합격자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뭐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면접을 없앤 것이 아니라 면접을 없애는 만큼 서류평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접을 없앰으로 인해서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서류평가를 통해서 해소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받고 기회 교사 추천서도 사범대학에 한해서만 받고 그 외에 기타 서류는 아예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서류 제출을 거의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중심의 전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성신여자대학교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대학들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일 수 있는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이 활동을 하고 뭐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뭐 에너지, 뭐 돈 그런 것들을 소유할 필요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한 예로 들자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한다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 파격적인 게 교과 내신 성적 자체도 반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56강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성신여자대학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1단계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사실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승인을 한 어떤 활동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게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교육계획으로 이미 승인했거나 교육부나 아니면 그 밑에 교육지원청, 교육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주최하는 활동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그게 전형에 반영되기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내 활동만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에 예외적으로 학교장이 승인을 쓸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전형 전체적인 특징 자체가 학교 내에서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생의 자제분을 두시거나 고등학교 1학년의 자제분을 두신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외부 활동 중심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엔 자기소개서에 못 쓰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애당초 반영될 수 없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제도가 가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정원 내에서 3가지 전형을 뽑는데요. 기본적인 위에 있는 사항들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지원 자격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3가지 전형을 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원 자격이 좀 검증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지원 자격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학교생 모집 요강에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학과 이런 전형들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약간 기획균형 선발을 한양하는 전형들에서는 정원 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열 선발이라는 거를 하는 대학들이나 전형이 좀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문과학대학에서 30명을 뽑는데 국어국문학과는 5명까지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를 5명까지 뽑는다 그게 아니라 순위로 해서 상위권에 5명 있으면 5명까지 뽑겠지만 예를 들어 국어국문과의 상위 5순위까지 가지만 실제 전체 순위에서는 그 사람이 그 1단계 선발 배수를 넘어갔다 그럼 그 사람은 선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 선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계열 선발도 이제 앞으로는 점차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국 출신자나 그런 경우에 과단위로 모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형 특성을 약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연도까지는 어쨌든 성신여자대학교에서도 계열 선발을 합니다. 이런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과 자체적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도어동문학과 이런 학과들은 다 합쳐서 그 학생들 간의 경쟁이 서로 있는 거예요. 학과들 간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전형들보다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뽑힌 게 보면 국어국문학과에서는 5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2명까지 뽑힐 수도 있고 5명 다 뽑힐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는 약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범대학의 이제 교진 적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요거는 사범대학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의 형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지필고사를 본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전형 고사는 아니고요. 쉽게 학교 생활에 대한 명상을 보거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직 적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점수 반영해서 한 10%나 뭐 많게는 20%까지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대기업의 전반적인 지침이 이 교직 적의성 평가라든지 적성고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필기 평가 형태로 특히나 이제 지필고사에서 뭐 어려운 문항을 묻거나 아니면 외워서 써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학들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의성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약간 면접평가 형태로 학생이 약간 별도의 준비가 없이도 치를 수 있는 전형 고사의 형태로 실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원 자격과 인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원 자격,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상에 약간 덜 맞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평가할 때 약간 좀 덜 평가를 받는 그런 거라면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안 맞으면 그냥 지원을 해도 평가 자체를 받지 않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먼저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그 인재상을 보시면 학교생활에 충실한 자로서 미래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 약간 평이한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가지고 계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든지 학교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특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원 자격에서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누는 유형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고와 그 다음에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고와 자율고만 가지고 전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연도까지 확정적인 거고 차년도부터는 약간씩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마다 어떠한 교육 유형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애매한 몇 가지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고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종합고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학교가 좀 작다 보니까 학교 인접에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일반계고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문계고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한 학교에다가 교육과정을 2가지로 편성을 하는데 일반계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도 하고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도 이렇게 동시에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정식 명칭으로는 그거는 뭐 어떻게 분리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실제로 이수한 계열에 따라서 그 학생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일반계 뭐 교육과정을 따랐다 그럼 일반고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를 좀 많이 이수한 학생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교의 특성화 쪽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좀 학교에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유형은 4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가 있는데
일반고의 정의가 뭐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하고 밑에 있는 세 개가 아니면 일반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종합고라 하더라도 일반고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교육 과정을 다 따지는 그런 대학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 그 모집 요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면접이 없습니다. 뭐 심층 면접이 없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학교에도 심층 면접이 없고 일부 학과들에서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평가가 없다고 학교가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약간 좀 오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9시부터 뭐 5시까지 한 학생당 20분, 10분 그런 형태의 면접이 없어졌다라는 거고, 이 서류평가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입학사정관들이 수시로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냥 학생들이 뭐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대학과 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까지 포함해서 이제 심층 서류평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1단계에서는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인성, 학업 역량, 성적 잠재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까지 포함해서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 역량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는 1단계에 있는 이러한 역량들보다는 2단계에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 자기소개서를 1단계부터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2단계에서 그냥 면접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서류평가 때 반영되는 서류가 자기소개서일 때 그 평가에서의 평가 요소를 보셔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성장 잠재력이 좋다라는 거 써주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실제로 2단계에서 평가될 때는 반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평가를 할 때는 해당 서류평가에서 반영되는 서류와 평가 요소를 좀 보고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2단계 평가는 기본적으로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직적인서 평가가 추가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진학 가이드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연수도 그 자녀들의 뭐 진로와 진학, 그러니까 크게 어떤 분야에서 앞으로 일을 할지랑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들어갈지 그런 걸 같이 기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진로진학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에 갔을 때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취합을 하셔서 자녀들께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많은 대학들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하시거나 활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 전형은 좀 간단하고, 사실 각 대학들마다 그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프로그램화해서 홈페이지에 이미 탑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요. 큰 틀에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순삭 교과 성적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교과 성적 10%와 비교과 10%가 들어가는데요. 비교과라는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처럼 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딱 추결만 가지고 점차에서 반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 있어서 특이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거기 1학년 때 20, 2, 3학년 때 4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조금 미흡했더라도 2, 3학년 때 많이 성적이 오른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해마다 그 모집령을 참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사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그 성적 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모집 단위들마다 반영하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국문과부터 사학까지 7개 학과가 있는데, 필수로 국어와 영어를 반영을 하고 선택으로 사회 또는 수학을 반영합니다. 이 선택으로 반영하는 학생이 나는 사회가 좋기 때문에 사회를 반영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더 계산을 했을 때 더 높게 나오는 과목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내년도 전년까지는 영어가 모든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대부터 예체능 계열까지는 영어와 국어를 필수로 반영하는데, 경제 경영 융합에서는 영어 수학을 반영하고,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 보셔도 영어와 그 학과와 그래도 연관이 있는 더 과목 한 가지를 필수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에 자녀를 좀 지원하게 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준비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요 틀이 정시까지 계속합니다. 정시까지도 영어가 계속 주요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에 지금 당장 지원하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고2 학생들도 영어 교과에 그냥 좀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과들마다 이제 지원하는 반영하는 교과목은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 실적 우수자라든지 실기평가 부분은 이렇게 해당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시 모집은 워낙 전형이 간단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부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과들이 가군에서 뽑고, 인문, 사회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3+1로 학생을 선발한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과 일부 예체능 학과들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런 학과들에서는 전반적으로 2+1로 전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만 공예과와 산디과만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이 2+1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로 뽑았을 때 3+1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개 학과만 이해하시면 자제분이 관심 있는 학과들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탐을 응시했을 때 인문과학대학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탐을 보는 경우에는 국어 B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A를 보셔야 됩니다. 수학 A와 국어 B는,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두 가지 다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사탐이 10%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사회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가 전체 80%고 나머지가 10%씩이기 때문에 3+1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2+1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학과인데 과탐을 응시하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탐을 보게 되는데, 과탐을 볼 때에는 국어와 수학에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난이도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어려운 걸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과탐을 보면서 둘 다 어려운 거를 보려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더 쉬운 거를 선택한다든지 두 개 다 쉬운 거를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될 텐데, 자제분이 실제로 어떤 강점이 있느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난이도를 예를 들어서 국어는 A를 보고 수학을 A를 보고 이렇게 안 해놓은 이유는 학과나 학교에 따라서는 어려운 걸 선택할 때 가중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각 대학별마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학과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각 학교의 모집 적용을 참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 융합보안학과 같은 경우에 수학, 영어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사탐과 국어, 비를 10%씩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탐을 볼 경우에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탐을 볼 경우에는 과탐을 꼭 본 거니까 이렇게 과탐이 반영이 되고 수학과 국어에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하는 모든 요강을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호학과에서 과탐을 응시한 경우에는 밑에 잘 보이진 않지만 모든 요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 7%의 가산점이 있고 화학, 생명과학, 물리의 최상위 과목 중에 하나에다가 추가적으로 3%의 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자연에 지원하는 과탐 응시자들은 이런 가산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탐을 볼 때, 과탐을 볼 때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의 그 전반적인 전형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합격자 평균이 1.7등급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근데 요거를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들마다 반영하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교과가 아니라 우리가 반영하는 과목들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일반적으로 아는 고등학교 전체 평점보다는 실제로 성신여자대학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간은 좀 더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계산 고려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격자 평균이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이 2.0등급. 그래서 인문 쪽으로는 1.7등급에서 평균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보다 높거나 낮거나 또는 자연 쪽에서는 2등급의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거나 낮거나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상승, 이번 연도 전형에서는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반대로 좀 낮아질 수 있는 요인도 약간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점수 자체만 보면 약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부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충원, 그러니까 첫 번째 최초 합격자 외에서 미등록한 사람들에서 추가 충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2번까지가 됐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3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점수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높아질 요인과 낮아질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또 높아질 개연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시 모집의 그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뭐 이렇게 분할 모집이 있었다라는 걸 아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호학 인문사회계열에서 가군에서 가장 높은 건 이 간호학과 인문이었는데요. 그 92.4 이게 뭐냐면 수능 100분위입니다. 그래서 1.7에서 8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등급이고요. 나군에서는 간호학과 인문이 92.0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능에 있어서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보다 오히려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수능 100분위 점수가 약간 좀 낮게 나온 경향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난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번 연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100분위에서 작년도 통계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작년 통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료학과와 생명과학, 화학부가 각각 91.8%와 89.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 말씀을 드리면 성신여자대학교가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지급률이 45.3%고
실질 등록금 부담률이 뭐냐면 학생이 자기가 내야 될 등록금 중에서 실제로 낸 그 비율을 말하는데 그게 54.7%이기 때문에 거의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 전형 소개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인사드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제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